아침마당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와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네. 왜 좀 더 일찍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네, 그렇죠.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제가 좀 더 현명하게 집 날리지 않고 네, 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원석 대표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정말 전문적입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상담 부탁드릴게요. 가천에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맨투맨으로 받으시는 것도 물론 상당히 효과적인데 미리 그 전에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듣고 싶다. 네. 또는 이런 관련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하시죠? 예, 5월 9일날 3550 우일셔 수익 넘버 1600호에서 네. 뭡니까? 부동산 투자 세미나. 예, 부동산 투자 네, 세미나. 본인이 하는 세미나 지금 제목도 헷갈리는 거지. 네. 네.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5월 9일 5시에 한인타운에 새로 옮긴 사무실입니다. 네. 그동안은 한인타운 안 계셨는데 지금 네. LA 사무실 오픈하셨죠. 그렇군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3550 윌셔 블루보드 1600호에서 갖게 되는데 네.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13 지역번호고요. 369-9087 213-369-9087로 미리 좀 예약을 하신다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들이 모이는지 파악도 되실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무슨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 없죠? 네, 그냥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뭐 집을 사본 적 없으셔도 되고, 네. 집을 갖고 계셔도 되고, 문제가 있으셔도 되고, 뭐 다양한 부동산 문제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거주하던 주택 이사 후에 렌트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뽑으셨나요? 제가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에 이제 내가 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렌트 주는 게 나으냐, 아니면 파는 게 나으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용으로 갖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돈도 안 나오는데 팔지 뭐하러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서 항상 어느 순간 그 선택이 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이 남을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팔고 그걸 다운 페이먼트를 사용해서 새 집에 들어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세이빙이 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다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한인타운에서 내가 거주하던 집은 투자용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유는요? 이유는요, 이 렌트 들어오는 게 내가 나가는 지출에 비해서 너무 렌트가 적다라는 거죠. 내 지출에 비해서. 지출은 만약에 1000불인데 들어오는 렌트는 한 700불 수준밖에 안 될 그렇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한인타운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뿐만이 아니라 한인 밀집 지역은 다 똑같은데요. 우선 한인타운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불짜리 콘도라면은 이게 한 달에 몰개지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5% 다운이라든지 뭐 10% 다운 하셔서 구매하셨다. 20만 불이라고 그래도 한 1,500불, 1,800불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HOA까지 합치시고 재산세 몰개지 하시게 되면은 1,800, 1,700 금방 나오죠. 네. 근데 그거 1,700 안 나오거든요. 그죠? 20만 불이면은 투베드가 아닐 거 아니야. 아니죠. 원베드 큰 스튜디오 아니면 뭐 작은 원베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1,700불을 받고 렌트를 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우선 그것만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걸 아시는데 만약에 이제 재밌는 거는 집 가격에 따라서 렌트비가 비율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20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당 한 600에서 700 정도 받으세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만 불짜리 경우에는 1200, 1300 렌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만 불당. 네. 30만 불짜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2,000불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10만 불당 30만 불 경우에는 600불씩 받으세요. 1,800. 네. 그렇죠? 만약에 50만 불이 됐다. 그럼 10만 불당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더 내려가요. 네. 10만 불당 500불 받습니다. 그럼 그러면 3,000불이에요. 2,500불이에요. 2,500불이에요? 네. 100만 불짜리 같은 경우에는 렌트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만 불당 10만 불당 400불로 내려가요? 450불이에요. 그럼 4,500불 주면 4,500, 그렇죠.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건가요? 그렇죠. 렌트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거주하시던 집을 렌트 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집 가격이 클수록 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10만 불당 가격이. 음. 근데 몰개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10만 불 빌리건 네. 100만 불 빌리건 10만 불당 500불 내셔야 되거든요. 네. 재산세 만약에 H초에 있으면 H초를 음. 내셔야죠. 그러면 500불 벌써 몰개지 그 깔아놨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10만 불당 100만 불 냅니다. 아니 100불 냅니다. 그러면은 10만 불당 600불 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 20만 불짜리 사셔야지만 10만 불당 600불 렌트가 거친다는 얘기인데 20만 불짜리 렌트, 아니 20만 불짜리 거주하시다가 렌트 주시고 나가시는 분도 없지만 더군다나 20만 불짜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타 비용들 뭐 호모너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거 더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0만 불짜리 콘도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매달 마이너스 2,000원 나잖아요. 한계점이 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공실률도 있죠. 또 뭐 고쳐주는 것도 해주셔야죠.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매달. 근데 집 가격 오르는 걸 기대하시고 매달 300불, 400불, 500불씩 저금하는 생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거주하던 집은 판매하시고 나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콘도라든지 내가 거주한 집은 렌트용으로 돌리셨을 때 돈이 안 남아요. 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투자용으로 구입을 해서 그 집을 렌트로 돌리는 게 낫다는 거죠.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렌트를 해서 내가 수입을 발생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네. 내가 살던 집을 렌트를 놓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투자용으로 그렇죠. 주택을 새로 구입해서 그걸 그렇습니다. 렌트를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결혼할 상대와 연애할 상대가 따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정확합니다. 네. 네. 맞아요. 결혼할 집과 연애할 집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내가 거주할 집은요, 내가 좋아서 사시는 거고, 이게 숫자상으로, 비즈니스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구매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용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도요, 만약에 다운페이를 내가 많이 해서 네. 지금 모기지가 좀 적은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렌트를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저런 질문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사가지고, 네. 뭐, 몰개지. 지금 얼마 안 내. 네, 얼마 안 내. 네. 네, 그러면서 페이먼트 얼마 안 나와. 네. 그러셔도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새 집 구매하시게 되면은 몰개지 얻어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몰개지 이자가 보통 4%에서 5%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집에서 수익성이 4%, 5% 이상이 나오냐는 거죠. 안 나와요. 단독주택은 보통 3%가 나옵니다. 수익성이. 아무리 캐시 주고 다 샀다고 해도. 그 3%라는 근거는? 3%라는 근거는 이제 뭐 재산세, 몰개지 다 빼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적으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50만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근데 그걸 팔지 않고 렌트 주고 음. 이사 간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간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서 저는 20만 불 융자밖에 없어요. 30만 불 뭐 깔려 있어요 지금. 예, 네.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매달 렌트 주고 나면 솔직히 남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500불 남으시면 뭐 땡큐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0만 불에 대한 내 돈이 솔직히 내 돈이란 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돈, 내 자산, 나를 위해서 얼마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죠? 직원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잠자고 있는 직원 깨워야 돼요. 30만 불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네. 500불밖에 못 벌어오고 있고 솔직히 연말에 가서 정산해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500불 남는 장사는. 네. 자, 만약에 30만 불을 내가 구매하는 새 집에 넣었다.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1,500불 세이브 하시잖아요. 몰개지만. 그렇죠. 일단 나가지 않으니까. 들어가죠. 네. 차라리 500불 버는 것보다 1,500불 나가는 거 막는 게 돈이 더 남다는 얘기죠. 물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매달 안 남는 장사 하셔가지고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시는 거는 손자 장가 가는 거 기대하시는 거고, 그렇죠? 너무 네.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네. 돈 벌겠다. 이거는 집값 내려가시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언제 그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못하죠. 그럼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한참 뭐 집값들 상승한다 그러지만
한참 피크 때 샀던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신께서 주고 산 거 카프로시 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2년은 계속 이렇게 더 올라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죠. 네. 그럼 뭐 언제 올라가겠어요? 지금 이자를 내년 되면 이제 또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2년 계속 올라가겠어? 또 가다가 또 올라가죠. 한번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은 네. 10년 주기인데 지금 꼭대기 거의 다 오셨어요. 네. 일반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김원석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학군에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네. 집을 사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교를 가서 굳이 그 비싼 학군에 살 이유가 없어서 네. 나는 조금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워낙에 학군이 좋으니까 렌트가 아주 잘 나간다라는 가정이라면 네. 그 집을 렌트로 돌리는 건 어떨까요? 렌트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마인드를 우선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살던 집이지만 이게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셨을 때 과연 수익성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공실률 없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비즈니스를 고를 때 100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공실률은 그렇죠. 내가 비즈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손님들이 많다. 그거는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지 그것만 보고 그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없다, 학군이 좋다,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 집값도 오를 예정이다. 까지 더 집값 오르는 건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군이 좋을 때는 조금 오를 가능성을 점치지 않을까요? 학군이 나빠도 가격은 오릅니다. 음. 컴튼 학군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집값 오릅니다. 음. 한인타운 가격 오를 때 컴튼 가격 내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되게 그 저연배 아줌마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학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집도 어느 정도 모기지가 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는 딴 데로 가고 좀 더 저렴한 데로 가고 이걸 렌트 주면 네. 그러면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나중에 집값 상승폭에 프라핏까지 받으면서 네. 뭐 이런 계산들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었다가 그걸 렌트 주시고 음. 뭐 예를 들어서 20만이나 30만짜리로 옮겨가신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50만짜리여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트 거치는 거 거의 똥손이에요. 남는 그렇겠죠. 예. 네. 뭐 500불 남다고 해도 솔직히 남는 건 없는 거니까. 음. 그런데 만약에 새로 옮겨가시면서 융자를 얻어서 가시게 되면 또 1,500, 1,800, 2,000 나가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전에 집을 팔아서 음. 그 애꾸리를 새 집을 캐시를 사셨으면 공짜예요. 나갈 돈이 없는 거죠. 나갈 돈이 없죠. 물론 집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집가격 오르는 걸 기대하시고 구매하시게 되면 망합니다. 그 사실 그 투자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집에다 넣어놓으면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네. 묻어두면 지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땅이 좁은데 한국처럼 섬이잖아요. 한국은 거기처럼 갈 데 없는 데는 땅 아무데나 사주셔도 언젠간 올라요. 하지만 미국은 땅이 좀 크니까 여기다가 땅 사신 분들은 정말 저는 진짜 두 발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근데 요새 뭐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예전에 그런 단계에서나 아무데나 찍어 놓으면은 찐발라 놓으면은 세월 지나가면 있지만 요새는 이게 주기가 있잖아. 사이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주기에 타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 같아. 그 개념은. 주기를 타서 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식하는 거 같잖아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잘 모르는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구매하실 때 판매하실 때 비용 많이 듭니다.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만에 사서 100만원 파시면 10만 불 손해예요. 비용만 나가는 게 10%이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러니 내가 100만에 사서 110만이 돼도 본전이란 말이죠. 주식 하시면 최소한 100만에 사신 거 110만에 파시면 그래도 남아요. 뭐 캐피탈 게인 그렇게 네. 많이 안 내요. 캐피럴 게인 뭐 내고 어쩌고 하셔도 네. 남긴 남는데 문제는 부동산에서는 100만에 사셔가지고 110만에 파셔도 미치는 거라고요. 얼마나 불리한 투자입니까? 아니 투기죠. 불리한 투기죠. 차라리 라스베가스 가셔가지고 검정색에다 다 돌리시면은 49% 확률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 5월 9일 5시에 만나게 되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서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 처음에 오시는 분들과 이제 그 포커스를 네. 이제 초기, 그러니까 비기너로 제가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이제 이미 뭐
아파트 뭐 20유닛, 30유닛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데 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선수지요. 네. 네. 선수용이 아니라 비기너용. 그래서 네. 투자용은 생각을 해봤는데 겁나서 못 하신 분들 네. 아니면은 갖고는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갖고는 계신데 뭐 돈이 안 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뭐 4위닝 몇 개 갖고 계신데 어떻게 돌려야 될지 그런 거 뭐 적은 자금으로 큰 거 돌리는 방법 아니면은 내 돈이 썩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애널라이즈를 해보는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하고 만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건 이겁니다. 좀 안일하게 세상을 산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치열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잠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되게 치열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치열하게 산 게 아니라 저분 만나보니까 멍청하게 살았더만요. 그러니까 영리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무식하게 산 거죠. 그 무식하게 산 걸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는 만나서 보니까 이건 몰라서 안 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영리하지 못했구나. 진짜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라도 본인이 갖고 계시는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네. 하면 원 스텝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한번 만나보시고 도전받아 보시기로 권고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굳이 이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아니더라도요, 개인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13 지역번호고요. 369-9087 213-369-9087로 예약하시고 문의하시면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5월 9일에 마련되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한 내용 지금 벌써 올려놨는데요. 네. 그 오늘 방송한 내용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비디오로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하셔가지고 거주하던 집 투자형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그 제목을 치시게 되면 네. 유튜브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군요. 오늘 말씀드린 거 이해 안 되셨으면 그거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잘생긴 얼굴인데.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전문가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김원석 부동산 Q&A 섹션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질문 옮겨주시면 올려주시면 바로 앤서를 드릴 겁니다. 네. 네. 다각적인 방법으로 김원석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좀 인터넷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로 된 게. 네. 그래서 제가 좀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인포메이션 쉐어하지. 그래야지 좀 더 영리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미련하게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이건 그만해야 돼. 이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야. 네. 네. 자, 부동산 투자 세미나 이번에 5월 9일에 마련합니다. 네.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